자, 출석 체크 다 됐습니까? 242번. 수업 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은 수업 정상대로 하고, 화요일, 다음 주 목요일은 휴강입니다. 그래서 보강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강이 있을 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해봐야지 이해되는 확실하게 개념을 잡기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실험 키트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런 프로그램 짜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면 제 방으로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칠 때는 그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순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어떻게 하는지 조금 배웠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거고 그런 기법들을 추후에도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할 때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타이머와 카운터 두 중요한 부분, 중간고사 이후에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나면 다음 주는 바로 이제 인터럽트를 배웁니다. 그래서 두 개 개념만 명확하게 이제 알면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 임베디드 시스템 꾸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타이머와 카운터가 뭐냐, 자, 이걸 왜 쓰느냐, 이제 그런 것만 명확히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머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D 플립플랍 레지스터 있죠. 레지스터를 D 플립플랍 가지고 우리가 레지스터를 만들 수 있고, 이 레지스터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가 어떻게 되면 뭐 한 바이트짜리라면 8개 자릿수가 있겠죠. 이진수로 해서 8개 자릿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상승 클럭이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되면 한 개씩 카운팅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모르는 표정이. 논리회로나 이런 걸 이제 배운 학생들은 되돌아보면 카운터기 만드는 방법 기억이 납니까? 메모리가 있고 회로를 이용해서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한 개씩 증가시키는 거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3비트가 있다. 자, 요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3비트가 있으면 000, 그 다음에 001, 그 다음에 010, 쭉 해서 111,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000, 이렇게 반복하겠죠. 8비트면 8비트짜리 해서 이렇게 쭉 해서 한 개씩 올라가겠죠. 자, 그게 카운터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클럭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사람이 이거 클럭을 스위치를 누르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한 개씩 클럭이 올라갈수록 카운팅이 됩니다. 말 그대로 카운팅 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오실레이터라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수정 발진기를 통해서 0과 1의 이 클럭이 이렇게 이제 펄스 트레인이죠. 펄스 트레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상승 엣지 때마다 한 개씩 카운팅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일정한 주파수에 따라서 시계처럼 동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요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타이머,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용도.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몇 번 발생했는지, 자, 그런 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어디에 걸 쓰느냐? 만약에 이제 요 두 개 이걸 멉스를 하죠. 그래서 두 개의 입력이 있을 때 여기 스위치를 0으로 하면 오실레이터 입력이 들어가서 타이머 역할을 타이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자, 1이 됐을 때는 외부에 내가 스위치가 되겠죠. 스위치를 넣으면 몇 번 하는지 카운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실에 들어올 때 스위치를 눌러서 누르면 몇 명 들어왔는지 카운팅하는 자동적 기계를 그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타이머를 어디에 많이 쓰냐면 자동차에서도 레이더 같은 경우 신호를 주고 시간 지연을 카운팅하죠. 그러면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속도를 측정합니다. 속도 측정하는 건 원리는 뭐죠? 물리시간에 하잖아요.
무슨 효과? 도플러 효과. 맞아요. 예, 도플러 효과라 해서 속도 측정하는 그런 용도에도 쓰고. 그러면 이제 속도 측정하는 장치가 있으면 그 안에는 무조건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타이머를 이용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게 돼요. 자, 또 크게 많이 사용하는 쪽이 이제 뭐냐면 모터 컨트롤 하는 쪽. 모터를 우리가 속도 제어를 하죠.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쓰겠죠. 그래서 컨트롤 모터가 보면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모터 디바이스가 있다. 그럼 모터는 뭘 입력을 줘야 구동이 되나요? 전기인데 뭐 전압이야, 전류야? 그렇죠. 전류가 되면 얘가 이제 모터가 구동이 되겠죠. 물리 법칙에 따라서. 그럼 이 전류를 공급해 주는 놈이 있겠죠. 맞나요? 그럼 뭐 전원이 있고 전류를 공급해 주는 그게 이제 드라이버로 합니다. 모터 드라이버. 모터 드라이버라고 이거는 이제 전력 전자 회로입니다. 전자회로에 배운 그런 회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드라이버가 있으면 드라이버를 얘가 속도 조절을 해야죠. 전류를 많이 보낼지 적게 보낼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모터, 드라이버, 컨트롤러.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바로 PWM 신호.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에서 간격에 따라서 얘를 전류를 흘려보내는 그런. 자, 그런 용도로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 타이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상은 여기 카운터 레지스터 비트 수에 따라 다르겠죠. 8비트짜리, 16비트, 32비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111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오버플로우 생기죠. 카운팅이 다 됐다 해서 플래그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카운팅이 끝난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입장하는 학생 수를 카운팅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레지스터 있고 센서를 하겠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얘가 딸깍한 펄스가 발생하도록. 자, 그렇게 해주면 얘 카운터에 따라서 카운팅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루 지나서 뭐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데이터를 여기다 쓸 수도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몇 명까지 카운팅 하겠다. 예를 들면 4바이트짜리 뭔가 숫자가 있다. 자, 그렇게 하면 4비트짜리 숫자가 있다면 비교하는 레지스터가 있겠죠. 그럼 비교한 다음에 얘하고 같으면 1, 0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타이머를 AVR 안에는 타이머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중요하게 3개 정도만 우리가 확실하게 설정을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 기본적으로 껐다 키면 0이겠지만 내가 어떤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처음 값. 자, 그 다음 엔드 포인트. 어디까지 카운팅 할 건지. 자, 그걸 2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쓰면 오버플로우가 생길 때 카운팅 하지만 그게 아니라 쭉 하다가 내가 100까지만 카운팅 하겠다. 자, 그러면 거기 숫자를 알려달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할 수 있는 게 클락 레이트입니다. 자, 앞에서 있던 타이머에 들어오는 속도. 자, 그것을 타이머 클럭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어떤 시간을 측정하는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거는 프리스케일러라는 디바이스를 씁니다. 그래서 증가시키는 걸 못합니다. 자, 그러나 분주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클락 레이트 타이머를 결정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자, 3비트가 있다 그러면 맨 여기 마지막 비트. 자, 이게 D0, D1, D2. 자, 이렇게 있죠. 그럼 D0만 보면 얘가 시간에 대한 파형을 한번 살펴보면 자, 01, 01 이렇게 바뀌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공급하는 주파수의 만큼 얘가 01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D1을 한번 보겠습니다. D0는 읽고. 자, D1은 2배, 주파수가 2배 늘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죠. 자, 파형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칸만 여기 하면 주파수 2분의 1로 줄어들죠. 맞나요? 그렇게 활용하는 게 프리스케일러다. 됩니까? 그래서 레지스터가 이렇게 8비트가 있다 그러면 몇 비트 왼쪽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웃풋으로 이용하면 분주 회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에. 이해됐죠? 2분의 1씩.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3개의 설정, 처음 값, 마지막 값, 그 다음에 프리스케일러를 이용해서 클락 레이트를 조정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있습니다. 자, AVR 안에는 타이머가 많이 있는 건 이제 1개부터 6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토메 32 같은 경우는 3개 타이머 있습니다. 128은 6개 정도가 있고, 지금 아토메 32 같은 경우는 3개 타이머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8비트 타이머 2개, 그 다음에 16비트 타이머 1개, 이렇게 해서 3개로 내부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팅하는 게 있고, 클럭 주파수만 주면 지가 알아서 이제 쭉 카운팅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바로 데이터를 읽으면 우리가 그 타임을 읽어낼 수가 있다. 자, 8비트와 16비트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카운팅할 수 있는 숫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훨씬 긴 시간을 우리가 타임을 기다리고 싶다. 그러면 16비트를 써야 되고, 짧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룬다. 자, 그렇게 하면 8비트 타이머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자, 앞에서 뭐 했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 그럼 무조건 타이머 하는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가 필요하죠. 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설정하는 컨트롤 하는 놈이 있겠죠.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쓸 건지 컨트롤 하는 놈이 있고, 그 다음 비교하는 놈이 있겠죠. 그래서 크게는 3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카운팅 되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T 카운트. 자, 여기 뒤에 스몰 n 돼 있는 거는 내가 앞에 개수가 이제 2개 있다 했죠. 8비트짜리. 그러면 T 카운트 0, 1 이렇게 있겠죠. 뭐 더 많이 있으면 2, 3 숫자가 쭉 있겠죠. 자, 여기에 타이머 카운팅할 레지스터. 얘를 컨트롤하는 놈이 있어야 됩니다. 설정할 때. 이게 바로 TCCR,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 TCCRN. 자, 설정할 때. 그러면 그 컨트롤에 동작하는 로직이 있겠죠, 하드웨어적으로. 자, 요 내부적인 거는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설정만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비교할 때, 내가 어디까지 하고 싶다. 자, 비교할 때 OCR, Output Compare Register. 출력을 비교해서 같은지 해서 신호를 보내는 그런. 크게는 이제 3개의 레지스터만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입력으로 사용되는 클락 주파수죠. 주파수는 프리스케일러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주 회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서 원래 들어오는 주파수를 몇 분의 1 분주해서 클락을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을 이제 타임을 카운팅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요게 몇 개 있다. AVR 32 같은 경우는 8비트짜리 2개, 그 다음에 16비트짜리 1개. 그 블록 다이어그램 그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용하는 프로세서가 있으면 프로세서마다 매뉴얼을 보면 그게 이제 몇 개 있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회로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스케일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머 제로. 타이머 제로는 여기서는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입력, 여기 프리스케일러에 나오는 주파수인데, 입력은 원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또는 다른 데서 나오는 어떤 주파수를 설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S0라는 놈을 설정이 0일 때는 원래 오실레이션 하는 주파수 그대로, 만약에 10메가짜리를 쓰면 10메가짜리 주파수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와서 분주 회로를 거쳐서 나오는 게 있고 바로 나오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타이머 클락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카운팅 하는 레지스 클럭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있는 건 0이죠. 그러면 0만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카운팅하는 레지스가 있습니다. 타이머 또는 카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파수가 들어가야지 얘가 카운팅이 되겠죠. 근데 얘가 0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0이죠. 그럼 타이머가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설정할 때 자, 채널 중에 프리스케일러를 0으로 설정해주면 타이머 카운팅 안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는 스타트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명령은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주느냐, 얘가 만약에 1번 채널을 1번을 선택하면 이 클락, 원래 있는 주파수의 클락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럼 카운팅이 바로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에 CS012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가 채널을 선택을 해주는 설정 값을 0 하면 스탑, 1 하면 카운팅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0 하면 다시 스탑, 이렇게 동작합니다. 따로 스타트 하시오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선택하는 거는 보면 클락의 주파수의 나누기 8입니다. 그러면 8메가짜리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나누기 하면 1메가짜리로 바꿔줍니다. 출력이. 분주하는 거는 8을 한다는 건 시프트, 세 칸에 있는 비트를 출력으로 하는 회로가 이 안에 있겠죠. 프리스케일러가.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32, 64, 128, 1024까지 이렇게 분주하게. 1024 그러면 10비트 왼쪽으로 하는 그 주파수가 되겠죠. 10분의 1 주파수로 바꿔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들어오는 주파수에다가 얘를 선택하는, 셀렉션하는 게 정해지면 우리가 여기 출력에 나오는 주파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8비트 타이머와 카운터를 설정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운터는 이제 0에서 초기화됩니다. 리셋하면 값이 0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면 그 안에 어떤 숫자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저장해서. 그러면 이제 카운팅할 때 0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내가 2에서 시작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숫자를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 업 카운트도 되고 다운 카운트도 됩니다. 마이너스 값으로도 할 수 있고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컨트롤 하는 거는 여기 레지스터 있죠. TCCR 레지스터,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 요 레지스터를 찾아서 그 주소에다가 우리가 값을 설정하면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에는 앞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게 뭐였나요? 프리스케일러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자, 그런 프리스케일러에 요 비트가 바로 레지스터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정할 때 값에 0을 000 넣으면 타이머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001 하면 그때부터 타이머가 카운팅하도록, 그리고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하는 레지스터가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타이머의 카운팅 레지스터 주소는 뭔지, 그것만 알면 우리는 충분히 값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웃풋은 크게 이제 오버플로우가 카운팅이 다 돼서 1111 되고, 그 다음에 값을 오버플로우 되죠. 그러면 카운팅이 다 됐다. 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에서 지금 값이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값하고 같다. 자, 그런 걸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아웃풋 컴페어 리퀘스트 비트. 그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가 OC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컴페어. 자, 요 신호를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PWM 모터 제어하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101 원래 이런 식의 얼마만큼 빨리 변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모터 컨트롤하는데 연결하면 모터가 빨리 돌고 늦게 돌고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머를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레지스터가 있고 입력 주파수가 있고 거기에 선택을 한 다음에 아웃풋 플래그, 오버플로우가 생겼는지 자,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레지스터 T 카운트, 여기가 지금 현재 카운팅하는 뭐라 했죠? 카운팅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실제 D 플립플랍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가 생겼대. 어떻게 했냐? 타이머 오버플로우 TOV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버플로우 된 플래그가 붙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하는 거.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됐나요? 자, 설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웃풋 컴페어. 아웃풋 컴페어를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와 비교해서 얘가 같으면 아웃풋 컴페어 플래그가 1이 되도록 해주는. 그래서 얘는 한 비트짜리입니다. 0 또는 1. 얘도 0 또는 1. 그리고 얘는 8비트짜리. 됐나요? 예, 그렇게. 자, 크게 8비트 레지스터 3개를 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한다. 자, 여기는 16비트 타이머도 있다 했습니다. 16비트 타이머는 타이머 카운팅 레지스터 값은 16비트가 되겠죠? 16비트 카운팅하고. 자, 컨트롤 레지스터는 2개가 있습니다. 16비트는. 그거는 요 타임이,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아웃풋 컴페어도 마찬가지 16비트로. 16비트는 그렇게 사이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바이트로 액세스합니다. 자, 요거도 TCCR 레지스터도 주소가 있고 얘도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IO 액세스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OCR도 마찬가지. 자, 타이머 제로. 자, 타이머 카운팅 하는 거하고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아웃풋 컴페어. 자, 이 아웃풋 컴페어하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플래그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레지스터에 있냐면 타이머 플래그 레지스터 TIFR이라는 레지스터 이름이 있습니다. 요 안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 주소에 들어가서 자 보면 타이머 오버플로우 제로 있죠. 그럼 타이머 제로에 오버플로우에 해당되는 비트가 여기 저장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레지스터에 접근해서 제로에 있는 비트를 읽어드리면 0인지 1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타이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값이 오버플로우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 레지스터에 접근해서 값을 읽어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웃풋 컴페어는 여기 1번 비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비트에 하면 타이머 제로에 요 2개 비트 값을 읽어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타이머 1은 16비트용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16비트용의 타이머는 오버플로우 플래그는 2번. 그 다음에 아웃풋 컴페어는 16비트짜리니까 여기에 2개 비트를 여기 할당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비트짜리는 인풋 캡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개, 그거는 나중에 이제 16비트 할 때 요 비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비트 2개 있다 했죠. 나머지 8비트 타이머는 여기에 있습니다. 타이머 오버플로우 플래그 2번, 아웃풋 컴페어 플래그. 그래서 8비트짜리 2개, 16비트짜리 1개. 됐나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레지스터 타이머 카운팅 레지스터와 그 다음에 컨트롤 레지스터 아웃풋 컴페어는 따로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비트짜리 저런 플래그들은 타이머 플래그 레지스터 안에 우리가 저장이 된다. 자, 컨트롤 레지스터. 자, 컨트롤 레지스터를 보겠습니다.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는 자, 제로 있는 거는 2개 중에 제로라는 얘기죠. 제로 타이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바이트로 얘를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CS012 어디 있었죠? CS012. CS012는 뭐 설정할 때 있었나? 프리스케일러에 있었죠. 그래서 클락을 분주하는 회로. 만약에 여기가 000는 뭐? 000는 no clock source. 맞죠? 001은 스케일링 없이 바로 클락 그대로 쓸 때. 자, 그 다음에 10는 8분주 쭉 해서 101은 1024분주. 자, 110은 얘를 T0라는 핀이 있습니다. T0의 외부에 클락이 있을 때 내가 스위치 누르면 카운팅 할 때 외부의 클락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씁니다. 하나는 폴링, 하나는 라이징 엣지. 그래서 라이징 엣지로 내가 외부 스위치를 눌러서 클락으로 이용할 때는 얘를 111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3개 비트는 이와 같이 우리가 클락을 셀렉션 할 수 있다 해서 CS, 그래서 클락 셀렉터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본 것처럼 프리스케일러의 CS0, 1, 2를 이용해서 분주를 이용하거나 클락을 이렇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제 TCCR 레지스터의 값이 1이 되는 순간 카운팅이 바로 시작돼요. 레지스터 값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를 0으로 만들면 멈춥니다. 카운팅.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타이머를 사용하는 모드가 크게 4개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제로. 자, 웨이브 제너레이션 모드가 제로하고 1번 빗들을 가지고 얘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제로라고 이게 뒤에 자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제로,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로로 되면 노멀 모드. 노멀 모드는 0에서부터 8비트는 어떻게 돼? 제로에서 FF까지 카운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로 1을 하면 CTC 모드라고 합니다. 이때 CTC는 뭐냐? Clear Timer on Compare Match. 말 뜻 그대로 컴페어 레지스터가 있고 얘하고 같아질 때까지만 카운팅합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55하고 비교하고 싶다. 헥사 값으로 비교하고 싶다. 그럼 컴페어 레지스터에 이 값이 있고 얘하고 비교해서 CTC 모드가 되면 여기까지만 카운팅하고 다시 0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시간 축이고, 자, 이게 이제 값입니다. 아웃풋. 아웃풋이란 거는 타이머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입니다. 8빗 뜨면, 자, 0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첫 번째, 노멀 모드, 제로에서 노멀 모드가 되면 얘가 카운팅해서 어디까지? 맥시멈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FF까지. 그 다음에 제로. 그 다음에 다시 쭉 카운팅하고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 들어오는 클락 주파수에 따라서 얘 주기가 결정이 되죠. 이런 파형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제로 1에서 CTC 모드가 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안에 있는 값에까지만 올라갑니다. 얘가 만약에 뭐 제로 2까지다. 그러면 제로 2까지만 카운팅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주기가 어떻게 돼요? 얘보다는 훨씬 짧게 주파수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10을 쓰면 페이지 컬렉션에서 모터 컨트롤 할 때 씁니다. 얘는 나중에 모터 컨트롤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4개 한꺼번에 하면. 그 다음에 모터 컨트롤 할 때도 패스트 PWM 만드는 형태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노멀 모드, CTC 모드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 자, 뒤에 2개는 모터 할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는 크게 2개만 해주면 돼요. 뭐냐? 클락 들어오는 모드를 정해주고 웨이브 폼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정해주고 2개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멀 모드 한번 보겠습니다. 노멀 모드는 자, 0에서부터 FF까지 카운팅하고 다시 타이머 오버플로우가 생기죠. 얘는 자, FF 다음은 바로 오버플로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로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 쭉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T 카운트 제로가 갔다가 제로가 되고 오버플로우가 1이 됩니다. 자, 다시 0이 안 됐죠. 자,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강제로 클리어 다시 시켜줘야지 얘가 클리어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0으로 해주고 그렇게 동작하게 되어 있다.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하겠습니다. 자, 14 머신 사이클. 14 머신 사이클이란 거는 머신 사이클에 주파수가 있고 거기에 14번 클락이 들어온다. 그 뜻입니다. 자, 노멀 모드에서 14번을 기다리는 어셈블러 프로그램을 짜시오. 자, 그렇게 하면 자, 우리가 먼저 컨트롤 설정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레지스터에 하고 그 다음에 카운팅이 됐을 때 14번 기다리는 값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짜면 될까요? 일단 모드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개 설정, 주파수를 해야 된다. 주파수가 근데 우리가 14번 머신 사이클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분주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웨이브 폼은 노멀하고 CTC 둘 중에 정해야 되겠죠. CTC 쓰면 14번 하면 숫자 14 해서 넣으면 되는데 지금 노멀 모드로 하라 했습니다. 지금 됐죠? 그럼 노멀 모드에서 14번 카운팅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 보고? 14번 카운팅 했는지 어떻게 알아? 숫자를 일일이 읽어야 되나? 그럼 CTC 모드잖아. 숫자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그럼 노멀 모드에서 하는 방법은 여기 아웃풋 플래그를 뭐 봐야 되잖아. 뭘 봐야 돼요? 그렇지. 오버플로 플래그를 봐야 돼. 그럼 오버플로가 생기려면 데이터가 얼마가 들어가야 14 머신 클럭을 카운팅할 수 있나요? FFEU가 되기 전에 14클럭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타이머 레지스터 안에 14클럭을 카운팅은 그 전에 FF 빼기 14클럭 해서 저장해 놔야 되죠. 맞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TC 모드를 쓰는 이유가 쉽게 쓰기 위해서 CTC 모드를 쓰는 거죠. 그럼 안 쓴다, 노멀 모드를 한다면 여러분 계산해야 돼. 그걸 몇 번 만에 이제 해야 되는지. 자, 그래 14는 5입니다. 헥사 값으로. 자, 그러면 100에서 5E를 빼요. 그러면 F2가 됩니다. 이 값을 카운터 레지스터 안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14클럭이 지나가면 오버플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요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멀 모드는. 자, 그래서 F2를 한 다음에 사용한다. 자, 그래서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를 우리가 접근을 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얘는 타이머 처음 시작할 때는 0, 1 하면 카운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멀 모드라 했으니까 0, 앞에 테이블을 보고 여러분들이 모드를 정해야 된다. 자, 이걸 외워야 되느냐? 요거는 문제 나오면 요거는 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0, 1이면 0, 1이고 0, 0, 1이면 이 값이 얼마예요? 나머지 설정은 뭐 안 해도 됩니다. 지금 0으로 해도 되고 0, 1 1이면 아니 노멀 모드니까 값이 얼마예요? 지금 TCCR 0, 1, 0, 0, 1이면 헥사 값으로 뭐예요? 0, 그 다음에 1, 0, 0, 1을 바로 안 나오면 연습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1, 0, 0, 1이 뭐야? 1, 0, 0, 0은 뭡니까? 8, 8 더하기 1은 9, 0, 9가 돼야 돼요. 됐죠? 그래서 TCCR에 0, 9를 값을 넣어줘야 된다. 자, 그래 하면 이제 우리가 클락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0, 1, 노멀 모드 이렇게 설정을 됐죠. 그래서 프리스케일러 구조 회로도를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모드가 동작하는지 자, 그걸 알아야지만 자, 요걸 핵심 키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이렇게 나와서 주어지는 건 요것만 주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프로그램 짜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짜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레지스터는 요 설정이고, 그 다음에 플래그 있는 건 어디 있다 했나요? TIFR, 타이머 플래그 레지스터 안에 있다. 그 중에서도 뭐 타이머 오버플로우 제로. 자, 얘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자, 지금 뭐 여기는 이제 포트 B를 아웃풋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 B를 출력으로 뭐 1로 보내도 그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설정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죠. 타이머 카운터 제로의 값을 처음에 뭘로 초기화해 줘야 돼요? F2. F2 값을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레지스터 값을 설정합니다. 뭘로? 얘는 00네. 지금 뭐야? 노멀 모드니까 00죠. CTC 모드는 앞에 갔고, 그래서 01을 TCCR에 0에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가 생기는지는 어디서 보나요? 타이머 플래그 레지스터를 봐야 되죠. 그래서 타이머 플래그 레지스터는 TIFR의 값을 읽어옵니다. 그리고 SBRS는 뭐죠? skip branch 하는데 레지스터의 0번째 값이 셋되면 skip, 아니면 계속해서 밑에 명령어를 해서 플래그가 1이 되는지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오버플로우가 됐다 그러면 여기로 점프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TCCR을 지금 어떻게 하면 제로로 했죠. TCCR을 제로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카운팅 하던 놈이 클럭이 0이 되죠. 그럼 카운팅하는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TCCR을 1로 이렇게 하면 카운팅이 지금 시작해요. 이렇게 딱 이 명령어를 하는 동안 얘는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1에 쭉 넘어갈 때도 얘는 카운팅이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만나는 순간 멈춥니다. 얘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자, 얘를 만나면, 그러니까 명령어가 실행되는 시간하고 별도로 여기가 이제 타이머가 요 명령어를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얘는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클럭 주파수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다 하고 나면 이제 TIFR을 어떻게 해줘? 플래그가 1이 되는 걸 클리어 해줘야 되죠. 그리고 얘를 0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여기에는 1의 값을 넣어주면 클리어 됩니다. 회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해주려면 TIFR에 타임 오버플로우 값을 셋해서 값을 넣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의 포트 B로 해서 이제 exclusive OR 해주고 다시 비긴으로 넘어오면 카운팅 계속해서 11 클락 하면 LED 불이 오도록 뭐 꺼지든지 그렇게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레지스터는 뭐? 노멀 모드 할 때 T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초기화 스타트, 그 다음에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 설정이 중요합니다. 얘는 프리스케일러와 그 다음에 웨이브폼 두 가지만 기억해주면 설정이 끝난다. 지금부터 머리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타이머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지식도 알아야 되고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만 알면 된다. 기본적으로는 카운터다. 얘는 됐나요? 정리를 할까? 자, T 카운터, 그 다음에 TCCR 두 개, 노멀 모드. 그 다음에 체크하는 거, 플래그가 있는 쪽은 TIFR.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한다. 세 개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 문제 나온다면 앞에 그림 요거 주고 문제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쭉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짰는데 여기 있는 숫자 틀렸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자, C로 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C는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C는 자, 포트 B 설정해 주는 부분, 포트 B 5번을 출력으로 이제 맞나? 출력으로 설정해 주고 아웃풋을 0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 필요하다 했죠. T 카운트 제로를 값을 주고 그 다음 컨트롤 레지스터 설정해 주면 이때부터 이제 카운팅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TIFR을 체크합니다. 얘가 1이면 어떻게 TCCR을 리셋, 얘는 멈추죠. 카운팅을 멈추고 그 다음에 TIFR을 클리어 시켜주고 포트 설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식 없이 얘가 코드만 딱 봤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하드웨어 지식이 있어야지 얘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매뉴얼을 잘 보고 어떤 레지스터를 쓰고 그 이름이 뭔지 설정하는 방법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읽으면 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게 돼요. 프로세서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리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딜레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지금은 14 머신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주파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걸 짜려고 할 때는, 자, 만약에 8메가 또는 10메가짜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쓴다. 자, 그러면 주파수가 나오고 그 주파수의 역수가 뭐냐면 주기가 되죠. 자, 그러면 한 클럭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 시간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 시간에다가, 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클락 개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T 곱하기 머신 사이클 개수를 곱하면 전체 시간이 나오죠. 두 단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 주파수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서 몇 번 카운팅 해야 되는지 개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시간 지연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걸 간단하지만 이걸 모르면 이제 머리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뭘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자, 봅시다. 만약에 발진 주파수가 이제 10메가짜리를 씁니다. 저기에서 딜레이를 만드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순서대로, 자, 10메가짜리는 한 개의 주기는 0.1 마이크로세컨입니다. 맞죠? 0과 1이 되는 0.1 마이크로세컨. 자, 그 다음에 머신 사이클 앞에서 했던 게 우리가 14번 카운팅한다 하면 14번 카운팅하는 전체 진짜 실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14. 자, 그러면 14 곱하기 0.1하면 1.4 마이크로세컨가 됩니다. 그럼 앞에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하면 1.4 마이크로세컨의 주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F2 값을 준 거죠. 노멀 모드에서 F2라는 값을 주게 되면 14번 카운팅. 그래서 이 코드를 주면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 썼을 때 얘가 얼마만큼 주기로 동작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코드 주면. 만약에 이거보다 좀 더 두 배 정도 더 길게 주파수를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14 대신에 28. 그래서 00에서 빼기 요 헥사값 28에 해당되는 값을 빼서 값을 여기다가 요 값만 바꿔주면 주기가 바뀌죠. 맞나요? 예, 그렇게 주기를 바꾸게 여러분 설정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바뀔 게 없죠.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얘 TCCR을 001이 아니고 안에 CS 값을 조절해도 주파수 바뀌죠. 프리스케일러를 바꿔도 됩니다. 자, 얘는 바꿀 수 있는 게 0에서부터 255까지 밖에 못합니다. 근데 좀 더 큰 스케일로 내가 프리스케일을 하고 싶다 할 때는 타이머 카운터 레지스터를 설정을 바꾸죠. 그럼 얘 두 개 조합만 하면 다양한 주파수가 막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실제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타이머가 동작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는 걸 실제 카운팅을 해보면, 자, 앞에서 있던 예제에서 한 머신 사이클이 사용하는 거는 한 개 클럭 수가 하고, 컨디션 체크하는 거는 얘를 뭐라 했죠? 브랜치 페널티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2, 기본적으로 2가 되죠. 그래서 111, 2, 그 다음에 111, 그 다음에 R 점프니까 이것도 2. 그렇게 하면 전체 합하면 이제 18번의 명령어 수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딜레이를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기본 명령어가 시간 지연이 있는 게 1.4 마이크로세컨 있다 했죠. 이 명령어가. 자, 1.4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명령어가 사용되는 게 18번. 한 개 사용하는 시간은 0.1 마이크로세컨. 그래서 1.8. 그럼 두 개 다 더해야지 시간 지연이 실제로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3.2 더하기 뭐지? 3.2. 이건 그래서 1.4 더하기 1.8 하면 3.2가 되죠. 3.2를 곱하기 2배. 왜냐하면 0이 되고 1이 되는 전체가 주기죠. 3.2 곱하기 2 해야지 전체 주기가 돼요. 6.4 마이크로세컨가 되고, 얘를 역수를 하면 실제 웨이브 폼의 주파수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인스트럭션 실행 시간은 상대적으로 작은 걸 우리가 쓰기 때문에 전체 이제 우리가 타이머 카운터에서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어렵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물리 실험할 때 정확하게 내가 수정 발전기에 시간을 정확하게 만든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그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 그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만들기가 진짜 까다롭겠죠. 주파수를 만드는 게. 자, 이제 타이머에 어떤 값을 우리가 설정해서 넣어야 되는지, 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타이머를 활용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클럭에 나오는 주기, 시간으로 이제 계산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분의 1 하면 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8메가는 1 나누기 8메가 얼마입니까? 1 나누기 8 0.125 0.125 뭐 8메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쓰니까 그건 알고 있으면 좀 자, 그 다음에 클락 원하는 타임 딜레이를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딜레이 하고 싶은지. 자, 그래서 자, 그 숫자가 나오면 자, 256 빼기 n, 그러니까 카운팅 해야 되는 숫자에다가 256에다가 그 값을 빼요.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n을 계산을 해서 t 카운트에 넣게 됩니다. 자, 실제로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 자, 10메가짜리 프로세서를 쓴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포트 B의 3번을 10 마이크로 세커 주기로 스퀘어 웨이브 0, 1 되도록 발생시키시오.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설정하는 이 카운팅하는 넘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자, 먼저 시간을 계산해야 돼요. 10메가짜리를 쓰니까 한 주기는 0.1 마이크로세커. 맞습니까? 자, 그리고 5 마이크로세커를 만약에 해야 된다. 왜? 10 마이크로세커가 주기니까 0, 1 바뀌는 거는 그 절반이죠. 그래서 5 마이크로세커를 카운팅해야 됩니다. 5 마이크로세커를 카운팅하려면 0.1 나누기 5 마이크로세커 하면 몇 번 카운팅해야 돼요? 50번 카운팅하면 되죠. 그래서 50을 지나고 나면 오버플로우가 생기도록. 그래서 256 빼기 50 하면 206이 나옵니다. 그래서 206이란 값을 여기다가 써놓으면 된다. 자, 쉽지 않죠? 자, 먼저 프로세서가 한 주기가 가지는 시간을 계산한다. 그래서 주기를 할 때는 절반의 0이 되고 절반은 1이니까 그 절반 5 마이크로세컨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자, 10 마이크로세컨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5 마이크로세컨죠. 그래서 5 마이크로세컨을 카운팅하려면 0.1에서 5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50번 카운팅해요. 그래서 256 빼기 50 하면 된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코드하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주파수하고 값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C로 잡는 건 훨씬 쉽죠. 그래서 T 카운터에 0, 1이니까 노멀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고, 자, 앞에 하는 거는 이제 똑같은 결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T 카운터 값을 얼마로 설정해 주느냐. 그 다음에 컨트롤 레지스터. 자, 그것만. 자, 두 번째. 자, 앞에 있는 예제를 수정해서 가장 큰 타임 딜레이를 만들어 봐라. 내가 이제 지금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이 시간 지연을 할 수 있는 게 얼만큼 되느냐. 자, 지금은 이제 노멀 모드가 됐죠. CTC 모드보다 노멀 모드가 주기가 훨씬 길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값을 얼마 넣어야지 가장 긴 게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0. 그냥 0 넣으면 됩니다. 그럼 주기가 어떻게 돼요? 0.1 마이크로세컨을 몇 번 카운팅 하나요? 255가 6기가.
앞에는 256이라 했죠. 256이 되죠. 0부터 하니까. 256 그렇게 계산하면 그게 시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0.1이니까 25.6 마이크로세컨가 절반이죠. 주기의 절반. 맞나요? 0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이 됩니다. 그럼 주기는 25.6 곱하기 2. 자,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딜레이.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빼기를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헥사 값으로 쓰고, 그래서 이제 t 카운트에는 200을 카운팅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마이너스 200 이렇게 어셈블러에 명령을 쓰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계산을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60 하려면 이제 마이너스 60 이렇게 놓고 12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로 해서 이제 헥사 값으로 이렇게 넣어도 되고, 요 데시말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넣어도 무방하게 똑같이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넣어도 된다. 자, 요 예제는 뭐냐? 자, 스퀘어 웨이브를 발생시키는 코드입니다. 스퀘어 웨이브. 그래서 딜레이를 넣고 스퀘어 웨이브를 발생하는 그런 코드인데, 자, 여기에 이제 주파수가 8메가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니까 begin 해서 call 함수를 씁니다. call 함수에는 뭐가 있냐면 딜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 딜레이가 있고, 딜레이 할 때 보니까 t 카운터를 뭔가 씁니다. 근데 값을 설정했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150이죠. 150번 카운팅 한다는 얘기죠. 자, 150번 카운팅하고, 자, 요는 SBI, 포트 B에 5번을 1, 시간 지연 150번 카운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똑같은 걸 한 번 더 카운팅하죠. 그리고 1, 그 다음에 CBI, 그 다음에 0으로 됩니다. 그러면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 포트 B의 신호가, 자, 1이 여기 주기만큼, 그 다음에 또 1이 있고, 그 다음에 0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 한 주기가 됩니다. 요거를 주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을. 이해됐나요? 그래서 포트 B에 1, 그 다음에 시간 지연 1, 시간 지연. 이때 이제 t 카운트 값을 150 카운팅하게 해놨죠. 그러면 8메가짜리 한 주기를 계산하고 150 곱하면 전체 요 시간이 나오죠. 1 나누기 8메가 곱하기 150. 그게 이제 요 시간입니다. 그게 2번, 요게 곱하기 2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전체 시간이 나오죠, 주기가. 그래서 3번 해서 주기가 나오는 게. 자, 콜 딜레이를 쓰니까 우리가 스택을 초기화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입출력 해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포트 B에 5번이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 0.125라 했죠. 계산하면 18.75. 이게 2번 더하기 1번 해서 곱하기 3. 그래서 56.25 마이크로세컨가 주기가 되고, 그 역수는 주파수가 됩니다. 얘의 주파수는 17.7kHz짜리 주파수 신호가 나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자, 좀 더 긴 우리가 딜레이를 만들고 싶다. 자, 그랬으면 루프문을 더 쓰면 뭐 문제는 뭐냐면 써도 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또는 카운터 비트 수를 늘립니다. 8비트가 아니라 16비트짜리. 앞에 이제 아트메 32 같은 경우는 16비트짜리 한 개 더 있다 했죠. 그래서 TCCR 1번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제일 많이 늘릴 수 있는 게 프리스케일러를 씁니다. 분주 회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요걸 쓰면 되죠. 자, 8분의 1. 그건 원래 있는 주파수의 8분의 1, 64, 256, 그 다음에 1024. 자, 요거는 T0는 외부. 그래서 여기에 있는 TCCR 레지스터의 마지막에 3개 있는 부분을 설정을 해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1초짜리를 카운팅하고 싶다. 그래서 시계를 만들고 싶다면 1초마다 한 번씩 7 세그먼트가 숫자가 바뀌기를 원하죠. 그럼 정확하게 1초를 우리가 카운팅해야 됩니다. 그럼 8MHz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1초를 카운팅할 수 있느냐? 자, 어떻게 하냐? 자, 16비트를 쓰면 맥시멈이 65,000 얼마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시스템 클락이 만약에 50kHz짜리를 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가 20 마이크로세컨입니다. 그러면 최대 65,000 곱하기 20 마이크로세컨 하면 얘 시간은 어떠냐? 1.3초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16비트를 써야 되고 얘 주파수를 50kHz짜리를 써야지 1초를 카운팅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1초 카운팅하는 게 어렵습니다. 맞죠?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년에 이제 ARM 프로세서 쓰면 걔는 주파수가 80메가짜리입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1초 하는 게 카운팅하는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리스케일러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근데 프리스케일러를 써서 우리가 크게 스케일을 줄인 다음에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 CTC 모드. 자, CTC 모드는 앞에 있는 것처럼 원하는 컴페어 숫자에 해당되는 만큼만 카운팅하고 다시 오버플로우를 멈추고 0부터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버플로우 플래그는 1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오버플로우 생길 일이 없죠. 그래서 아웃풋 컴페어 플래그 레지스터가 1이 되는, 자,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쭉 올라가다가 FF가 안 가고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안의 값에 따라서 1이 바뀌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짧은 주파수에 카운팅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CTC 모드.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컨트롤 레지스터 값이 계산을 미리 해봤죠. 그래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가 0, 1, 그 다음에 0, 0, 1, 그래서 0, 9가 됩니다. 0, 9. 자, 그 다음에 아웃풋 컴페어는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에 바로 카운팅할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다만 50번 클락을 이제 50번 카운팅할 때는 0부터 시작하니까 49, 하나 작은 49를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50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똑같이 이제 체크를 해주고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를 체크를 하면 되죠. DIFR 레지스터에 OCF0. 그래서 이 OCF0라는 것은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트를 체크를 해서 우리가 카운팅해주고, 여기는 이제 카운팅을 멈추는 거죠. 멈추고, 자, 그 다음에 TIFR을 0이 리셋하는 거죠. 클리어 해주고, 2가 1, 0이면 2네. 맞네. 2라는 값으로 클리어 해줘야 됩니다. 자, C로 보면 이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값을 해주고, 이게 쌍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타이머 T 카운트 레지스터 값은 설정할 때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0으로 이제 해서 시작하게 되죠. 0에서부터 쭉 카운팅하다가 49가 되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 50% 듀티 사이클이라고 나온 부분이 자, 요겁니다. 지금 전체가 한 주기고, 한 전체 주기에 듀티라는 거는 1이 되는 시간, 그러니까 50%가 1이고 50%는 0이 돼. 그럼 듀티 사이클이 50 됐나요? 앞에서 했던 거는 3분의 2 듀티가 되겠죠. 지금은 50% 듀티 사이클을 만들어요. 자, 0하고 1을 반복하는 포트 B의 5번을 50% 듀티. 타이머 제로를 이용해서 50% 듀티 되는 걸 하시오. 주파수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주파수는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듀티를 만드느냐. 자, 이렇게 기본 틀은 이렇게 되어 있죠. 포트 B에
값을 주고 그 다음에 exclusive OR 하니까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토글 하는 형태가 되는데 콜, 딜레이를 부르고 다시 해서 점프해서 딜레이를 하고 그러면 듀티가 50인 게 자동으로 되겠죠. 그래서 딜레이 하는 거는 뒤에 이제 타이머를 가지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09니까 CTC 모드구나 알고 그 다음에 10번 카운팅 하도록 되어 있죠. 10번 카운팅해서 얘는 주파수가 없으니까 프로세서의 주파수에 맞게 카운팅을 해서 반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IFR 플래그를 체크를 해서 OCF 값을 레지스터를 설정한 다음에 리셋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만큼 지연을 해주고 0, 1이 반복하도록. 그러면 스퀘어 50% 듀티 사이클에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플래그가 0에서부터 쭉 되다 9에서 0이 다시 되는 순간 플래그가 1이 되고, 자, 오버플로우 플래그는 안 바뀝니다. 0이 향상되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반복적으로 다시 클리어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앞에 우리가 프리스케일러를 써서 하는 방법. 자, 8메가를 쓰면 자, 1ms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계산을 해보면, 자, 8메가를 이제 프리스케일러를 안 쓰면 8메가짜리가 어떻게 되냐면 1 나누기에서 한 주기가 0.125죠. 자, 그래서 얘를 1ms를 만들려면 1 나누기 0.12 하니까 얼마를 해야 되냐? 8,000을 카운팅해야 돼요. 맞죠? 하나가 1m니까 그러니까 8,000. 그 8비트로 카운팅해야 되니까 카운팅은 타이머 제로로 안 됩니다. 맞죠? 8,000을 카운팅해서. 그래서 요거는 좀 더 프리스케일을 써야 되겠구나. 자, 8메가짜리로 프리스케일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1메가짜리 주파수가 나오고 얘 한 주기는 1마이크로. 그럼 1mm를 카운팅하려면 1000번. 얘도 여전히 좀 부족하죠. 숫자가 좀 큽니다. 자, 64로 분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 한 주기가 8마이크로세컨. 자, 카운팅하는 숫자는 125. 이거 좀 적당하죠. 125는 255 안에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1ms를 하시오 하면 이렇게 이제 분주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결정이 나게 됩니다. 만약 256을 썼다 하면 정확하게 안 떨어지죠. 계산하면 31.25 나옵니다. 자, 이런 소수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리고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4 분주하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략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120 아웃풋 컴페어니까 124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 컴페어에 요건 어떻게 되나요? 프리스케일러를 64를 해줘야 되죠. 64는 모드가 뭐죠? 자, 앞에 봅시다. 64는 여기 있죠. 그래서 CS를 000, 001, 010, 011 맞나? 011, 011. 자, 그렇게 설정해주면 아마 OB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 두 개 있다 했죠. 컨트롤 레지스터에는 그 웨이브 모드하고, 자, 그 다음에 프리스케일러가 두 개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은 얘는 똑같은데 여기 있는 숫자가 중요한 거죠. 왜 이 숫자가 들어가고 얼마 값을 넣어야 되는지만 잘 이제 여러분 찾으면 정확하게. 자, 이거 틀리면 이해를 못한 거죠. 회로를 이해를 못하고 정확하게 동작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8비트 타이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0, 2가 되고, 타이머 1은 나중에 모터 컨트롤 할 때 다시 우리가 요거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말고 뒤에 타이머 실제적으로 응용할 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 선택을 잘해서 프리스케일러와 클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웨이브폼 선택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T 카운터 제로가 카운팅 밸류를 저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하드웨어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제로 보여준 하드웨어에는 7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에 타이머를 동작시켜서 시계처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초 다음에 0에서부터 1개씩 시간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7 세그먼트가 포트 C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숫자, LED와 연결된 그거를 하드웨어를 이렇게 숫자로 연결해 주면 얘가 0, 1, 2, 3, 4, 5, 6, 7, 8, 9까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숫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딜레이를 이 내장 함수를 쓴 겁니다. 내장 함수를 그대로 해서 C로 하면 1000ms니까 1초가 됩니다. 1초마다 숫자가 바뀌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1초에 한 번씩 바뀌는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포트 E에, 자, 앞에 보면 우리